네, 저희는 이제 곧 다가올 개장 전략 짜볼 텐데요. 월요일은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님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그래도 갈등은 봉합했지만 좀 시간 끌기다, 일시적인 휴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 유의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좀 조심해야 할 그런 포인트도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번 회의 결과를 보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 이제 10월 9일 시토류 카드로 이제 승부수 던진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통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사실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뭐 100% 이상 이런 고율 관세 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이제는 좀 희박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향후에는 관세 전쟁이 사실 중국에 있어서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중국의 이제 내수 진작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회복, 그러니까 펀더멘털 체력 확보가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판단이고요. 단순히 중국 증시가 뭐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만 상승을 이끌기에는 뭐 올해까지는 가능하더라도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좀 힘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순환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 이런 내년부터 이게 나타나야만 증시 상승 동력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또 중국의 펀더멘탈 개선을 좀 지켜보자. 저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선 지난 31일 날 중국 그 PMI 지수가 우선 발표가 됐었는데요. 잠깐 요걸 짚고 넘어가면 10월 PMI 지수가 4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산, 신수주, 신수출 주문 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2.2%포인트, 0.9%포인트, 1.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 PMI 지수는 전월 대비 증가율이다 보니까 국경절, 중추절 연휴로 인한 이 생산일수 감소했다는 계절적 영향이 좀 컸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치 대비 굉장히 좀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생산지수 하락폭이 신수주 지수 하락폭보다 컸고 완성품 재고 지수 또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했다는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다 보니 생산 둔화로 좀 연결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9월 실물 지표에서 특히 이제 지난 9월달 지표 중에서 이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은 이제 지방 정부가 음성부채 차환 정책으로 자금 여력이 없다 보니 인프라라든지 부동산 등 투자 증가율이 3분기에 좀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4분기 때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국채 매입 등 이런 재개를 발표를 했고 재정 등 통화 정책 강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10월에 전반적으로 수출입 지표도 예상치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좋지 전월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는 좀 소폭 상승하더라도 경제 지표 자체가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4분기 때 이런 부양 정책들의 강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지표들, 수출입 지표와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인민은행이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네, 지난 27일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시기하고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10월 경제지표 아마 발표 이후 매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 매입의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 정부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통화 정책은 LPR 금리를 인하하거나 뭐 지준율 인하 등인데 그렇다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바로 하지 않고 국채 매입을 지금 먼저 진행하겠다라고 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단순한 금리 지준율 인하보다는 통화나 재정 정책 효과가 좀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국채 매입을 통해서 장기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 바로 그런 영향들이 당일에도 좀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도를 한층 높이자라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국채 매입 재개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국채 매입은 사실 지난 1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 건데 첫째로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11월, 12월에 MLF, RPL 만기 도래 규모가 지금 급증한 데 따른 자금 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 투자 확대 지원입니다. 지난 17일 재정부가 또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서 5천억 위안 재정 지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에 국채 발행 규모를 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 효과로 비용 부담을 좀 낮추자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장기 금리가 좀 재차 뭐 1.7에서 1.8%까지 반등을 하면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선 좀 이를 낮추기 위해 좀 이와 같이 국채 매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월달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특히 이제 투자나 생산 지표 부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바로 매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입 규모는 지금 11월, 12월에 MLF, RPR 만기 도래 규모가 한 4조 9천억 위안 정도인데 이와 비슷하거나 좀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금이나 LPR 금리 인하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민은행이 1,000억 위안 정도의 국채 매입 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bp에서 5bp 정도 하락을 했었고 장기 금리 하락은 결국엔 또 2, 3개월 시차를 두고 5년 만기 LPR 금리 조정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리 인하도 동반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투자자로서 함께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장은 좀 어떻게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네, 주말 사이에 이 미중 합의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면서 중국 증시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에 중국 RT주 조정이 컸던 부분에서 이번 주 좀 반등 여부가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지금 엔비디아 수출 재개가 이제 예상이 되면서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주가 조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28일에도 발표됐던 15차 5개년 건의안의 전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자금률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집중적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그런 수혜는 계속 진행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은 지난주 조정폭이 컸던 업종 중심의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약세가 짙었는데 좀 반등이 확실히 나타나주길 기대하면서 시장 지켜보겠습니다. 자,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